최근 이라크가 한국에 의뢰한 공군 기지의 내부 영상을 공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총사령관이 직접 개교 기념 행사를 주도하며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고, 이는 한국과 이라크 간의 깊은 신뢰를 상징한다. 한국 방산 수출 사례 중 이라크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한국의 기술력을 일찍 알아보고 과감히 투자한 대표적인 국가다. 이라크가 공개한 알스와이라 공군대학은 공군사관학교, 파일럿 훈련학교, 공군 기지가 결합된 복합시설로 과거 이즈의 공격으로 심각하게 파괴된 곳이었다. 이라크는 이 기지의 재건을 한국에 맡겼는데, 이는 단순한 계약을 넘어 한국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되었다. 중동 지역은 외부인에 대한 폐쇄적 태도로 유명하지만, 의리로 맺어진 관계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 문화가 한국과의 협력의 핵심이었다. 2013년 이라크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F-50을 구매하며 한국 방산과의 인연을 맺었다. 당시 한국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던 시기였기에 중동에서의 계약은 예상치 못한 성과로 큰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중동의 복잡한 정치적 환경과 계약, 체결까지의 까다로운 신뢰 구축 과정 때문에 조심스러운 반응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라크가 먼저 F-50 수출을 제안하자 한국은 이를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섰다. 이라크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F-16IQ였지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탑재, 구형 기계식 레이더 등 성능이 기대 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T-50은 F-16 훈련에 최적화된 훈련기로 F-50은 F-16 성능의 80%를 구현할 수 있는 경공격기로 이라크의 주목을 받았다. 당초 이라크는 훈련기 구매를 계획했으나 한국의 성실한 제안과 미국의 소극적 태도에 비해 큰 감명을 받아 경전투기 사양인 T-50IQ로 구매를 결정했다. 이라크는 이를 유사시 경전투기로 전환해 독립비행중대를 창설할 계획까지 세웠다. 그러나 T-50IQ 수령 후 유지보수 능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F-16IQ부터 가동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질 정도로 이라크 공군은 재정난, 내부 부패, 미국 기술자 철수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T-50IQ 역시 이즈의 기지 공격으로 파괴되며 사막 한복판에 방치되었고 훈련기 역할조차 수행할 수 없었다. 절박한 상황에서 이라크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고 한국은 망설임 없이 기술자들을 파견하며 즉각적인 지원에 나섰다. 한국 기술자들은 T-50IQ를 완전 분해해 정비하고 파일럿 교육까지 제공하며 이라크를 깊이 감동시켰다. 이에 이라크는 추가 자금을 투입해 파괴된 알스와이라 공군 기지의 재건을 한국에 의뢰했고 이는 최근 성공적으로 완공되었다. 한국이 재건한 기지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와 최첨단 훈련 시스템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즈의 미사일 공격을 견딜 수 있는 지하시설과 두꺼운 경납고, 천장이 특징으로 외부는 황량하지만 내부는 고급 장비로 가득했다. 이글루형 경납고는 전투기를 지하에 보관하며 외부 공격을 차단하는 설계로 한국의 북한 대비 기술력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은 이라크뿐 아니라 주변 중동 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카타르는 한국과 이라크의 긴밀한 관계를 주목하며 방산 협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과거 K2 전차 대신 터키의 알타이를 고려했던 카타르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테스트하며 협력을 강화했다. 카타르의 사막 훈련에서 K2와 K9은 50도가 넘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탁월한 기동성과 화력을 입증했다. 이는 중동 국가들로 하여금 한국 방산을 재평가하게 만들었고 한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는 또 다른 주목할 성과다. 현재 미국산 F414 엔진을 사용 중이지만 수출 통제와 기술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년 아덱스에서 공개된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은 무인기와 스텔스 전투기에 활용 가능한 획기적인 기술이다. 한국은 이를 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이어 6번째로 독자 엔진 개발 국가가 되었다. 엔진 개발 과정에서 블레이드 균열 등 위기를 겪었으나 이를 계기로 내열 소재와 고온 코팅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 엔진은 약 10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6만 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케 한다. KF-21의 독자 엔진 개발은 5세대 전투기 완성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무인기와 유인기의 협동작전 등 전술적 변화도 예고된다.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조차 긴장하게 만들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기술 성장을 견제하며 비판하지만 일본의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는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한국은 4.5세대 KF-21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5세대 기술을 확보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KF-21의 스텔스 기술은 전파 흡수 소재와 컨퍼멀 안테나 개발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수출 제한을 극복하며 독자 개발에 성공한 이 기술은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KF-21은 폴란드,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수요가 확보되며 최소 300대 이상의 생산이 예상된다. 이는 6세대 전투기 개발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준다. 한국 방산의 성장은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적 도약의 상징이다. 이라크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점차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라크와의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계약을 넘어 의리와 신뢰로 맺어진 동맹의 상징이다. 한국은 기술적 우수성뿐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자세로 중동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알스와이라 기지의 재건은 한국 방산의 기술력과 헌신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다. 사막 한복판의 황량한 외관 속에 숨겨진 첨단 시설은 한국의 세심한 설계 철학을 반영한다. 한국은 이라크의 혹독한 환경을 고려해 기지 설계에 사막화 방지 기술을 적용했다. 이는 단순한 건축을 넘어 전투 환경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한 결과였다. 기지의 지하 시설은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주요 장비와 인력을 보호하며 경납고는 전투기를 안전하게 보관한다. 이러한 설계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며 축적한 노하우의 결정체다. 이라크 공군은 한국의 지원으로 T-50IQ를 다시 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파일럿 훈련도 재개되었다. 이는 이라크 공군의 전투력 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 한국은 단순히 기지를 재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첨단 시뮬레이터와 교육 시스템을 제공했다. 이는 이라크 공군의 장기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투자였다. 이라크와의 협력은 중동 지역에서의 한국 방산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카타르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며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카타르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테스트는 한국 방산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한국 무기의 성능은 흔들림 없이 빛났다. 한국 방산의 성공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국제적 신뢰 구축으로 이어진다. 이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외교적 영향력 확대에도 기여한다. KF-21 보람에는 한국 방산의 미래를 상징하는 프로젝트다. 4.5세대 전투기에서 시작해 5세대, 나아가 6세대 기술까지 목표로 하는 야심찬 계획이다. 엔진 국산화는 KF-21의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다.
미국산 엔진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 기술로 전투기를 완성하려는 노력은 한국 방산의 자립을 상징한다. 5,500파운드급 엔진의 개발 성공은 무인기 분야에서도 한국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스텔스 무인기와 유인기의 협동작전 시대를 열 전망이다. 엔진 개발 과정에서 겪은 기술적 도전은 한국의 연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블레이드 균열 문제 해결은 내열 소재와 코팅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엔진 기술은 단순히 전투기에 그치지 않고 무인기, 미사일 등 다양한 방산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는 한국 방산의 다변화를 예고한다. KF-21의 스텔스 기술은 전파 흡수 소재와 컨퍼멀 안테나로 대표된다. 미국의 기술 제한을 극복한 독자 개발은 한국의 기술 자립 의지를 보여준다. 컨퍼멀 안테나는 전투기 표면에 밀착된 설계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다. 이는 5세대 전투기 수준의 기술로 평가받는다. KF-21의 수출 가능성은 이미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최소 300대 이상의 수요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개발 비용을 충당할 전망이다. 수출로 얻은 자금은 6세대 전투기 개발로 재투자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한다. 한국의 방산 성장은 중국과 일본의 견제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일본은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의 난항 속에서 한국의 약진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일본의 직계 프로젝트는 영국, 이탈리아와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2050년 초도 배치를 목표로 하며 불확실성이 크다. 이는 5세대 전투기 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가들의 한계를 보여준다. 반면 한국은 4.5세대에서 5세대, 나아가 6세대 기술까지 차근차근 발전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산 개발 모델이다.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이미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협력을 요청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한국 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다. KF-21의 시험 비행은 극한의 조건에서 진행되며 조종사들은 안전을 담보로 전투기의 성능을 검증한다. 이는 한국의 헌신과 기술력을 상징한다. 한국 방산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적 자부심과 경제적 도약의 상징이다. 이라크와의 협력은 그 시작점에 불과하다. 이라크와의 신뢰는 한국 방산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의리와 기술로 맺어진 이 관계는 중동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다.